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별거 아님.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그냥 병원 가는 거예요. 예약자 많아서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당신만 힘들지 않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멘탈탈의 티아입니다. 저는 멘탈탈의 프린스입니다. 네. 프린스 씨와 함께 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 나름의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우선 우리가 7일부터 진행을 했죠. 그쵸. 7일부터 설문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폼이랑 오프라인 폼으로 두 공간에서 진행을 했고요. 질문들은 보통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아니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를 먼저 물었고요. 그렇죠. 예, 아니요 질문에 따라서 질문을 조금씩 다른데 만약에 예 응답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또는 관련하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담 없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도 설문을 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원할 때 추천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은 어땠는지 그냥 편하게 적어달라고 했고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니까 그때 뭐 지금 내 현재 상태의 거리감은 어떤지, 심리적인 거리감은 어떤지, 그리고 친한 친구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원할 때 내가 인식은 어떤지, 추천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예, 아니요 응답자 모두 마지막 질문으로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폼으로 진행을 2,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34명, 34명. 34명, 네, 34명. 34명의 응답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34명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이런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도 돼요? 아니.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33명인데 그 중에서 조금 많이 좀 추려서 영상에 담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추렸고요. 맞습니다. 사실 긴 사연도 많이 주셨고, 긴 사연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압축해서 압축해서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긴 사연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죠. 약간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나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던 사연인데요.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마녀 사냥으로 인해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된 친구였고, 소문으로 사람들과 사연자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연자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움을 청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상황을 외면을 하셨고, 의사는 사연자가 이제 자살 직전 위기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쵸. 그래서 사연자는 가족한테 전달을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전달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부탁이 들어지지 않았죠. 그쵸. 왜냐면 자살 직전 위기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거는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연자는 그 점에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정신과에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었고, 가족도 그리고 정신과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교교 생활을 마치고 힘든 상황에서 입시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연자는 가족에게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받았던 병명은 우울이랑 강박, 공황장애, 불면증 이렇게 다수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20알 정도의 약을 복용을 했다고 하고 약간 갑작스러운 공황장애를 대비해서 비상시에 복용할 약을 그냥 지갑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연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자살 시도에도 살아남아서 지옥 같은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행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글을 마치면서 사연자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라고 네, 하죠. PTSD라고 해요. 근데 그게 밈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주면 좋겠다라고 사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임뚜렛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 뚜렛 증후군을 알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잘 풀어내는 줄 알았지만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밝혀지고 사람들은 그걸 밈화시켜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밈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은 사연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극복하시고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말도 해주셨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우울증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겪고 있는 것이 티가 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라고 덧붙였어요. 사연자는 이러면서 아무에게도 자기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는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해 겁이 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질문으로 우리가 던졌는데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라고 했을 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고 막상 병원 가면 쾌적하고 일반 병원과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를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신외과에 가죠. 병원에 가서 감기 증세를 얘기를 하면 그에 맞는 감기약을 주고 부러진 뼈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수술과 재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원리로 마음이 아프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고 증상을 이야기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호전된다. 약간 이 생각으로 접근해주면 선입견이나 긴장감 없이 병원에 다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이랑 정말 일치하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친구에게 고2 때 괴롭힘을 받았었거든요. 이분처럼. 물론 이분만큼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사건이 잘 해결되기도 했고 그 친구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자퇴를 하기도 해서 그렇고 이제 이분이 이제 우울하고 강박, 공황장애, 불면증 등 다수의 그런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얼마 전에 테스트도 했는데 한 550문항 정도 되는 테스트에 우울, 뭐 불안, 강박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약들도 먹고 있고 하루에 20알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한 10알 좀 넘게 먹고 있거든요. 20알 진짜 많이 먹는 거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다 싶고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이제 있으시다고 하는데 공황장애 비상시 약으로 지갑에다가 넣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저도 지갑에 비상시 약을 넣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는 그냥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고 예를 들면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회사에서 일을 다니다가 아니면 출근을 하다가 운전을 하면서
그럴 때도 갑자기 오는 게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서. 참 되게 갑작스럽게 오는 거니까 네. 대처하기도 어려울 거고 처음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공황장애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처음이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인도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맨 마지막에 작성해 주셨는데 그 작성해 준 말이 있는데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에 과거를 떠올리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느꼈다고 해요. 과거가 떠올라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셨나 봐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저희에게 사연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진짜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작성을 해주신 만큼 사연자분의 진심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이네요. 네. 다음 사연은 아니요 응답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니요 응답자. 약간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에 대한 응답이죠. 네, 그래서 질문은 스스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은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라는 칸에 적어주신 사연인데요. 이거는 되게 다양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칠 때나 반대로 일이 없어 공허해질 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아서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신과에 가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의학과에 방문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정신의학과는 본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삶의 끝 문턱이 있을 때 찾아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고 느껴서 아직까지는 방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본인만의 인식일 뿐 사연자분의 친구들이 정신의학과에 내원한다고 하면 응원해주고 싶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2 때 그런 친구의 괴롭힘을 받고 그 당시에 정말 힘들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주 힘들고 삶의 끝 문턱에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 정도로 정말 심하게 좀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그때 공황장애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서 이거는 안 되겠다. 사실 제 주변에서는 뭐 부모님이든 좀 내 주변에서는 정신과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제 인식도 정신과 생각하면은 약간 정신병동 있잖아요. 그 감옥 처져 있고 막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공황이 딱 터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나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가게 됐었어요 그때.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그냥 조금 힘들 때 좀 필요를 느끼면 그때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처럼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 이거 처리하면은 괜찮아지겠지. 내가 바빠서 이런 거겠지. 하는 생각들을 해가지고 안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뭐 연애 한 번, 달에 몇 번, 약간 몇 달에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자가진단 정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실제로 좀 본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지나가면은 상태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언제든. 그리고 본인이 힘들었을 때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추가로 사연자분은 본인에 대한 그냥 기준이 높은 편이라 정신건강의학과과는 거리감이 좀 있지만 전체적인 인식은 나쁘지 않다고 하셨고 사람들이 힘들 때 가볍게 가도 된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있긴 해요. 그 정신병동이죠. 이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병동 그냥 자유롭게 다른 뭐 입원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병동도 있지만 폐쇄병동이 있기는 해요. 입원을 하면은 휴대폰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전자기기들 다 사용을 못하고 이제 가족도 못 만나고 그런 식으로 몇 주 동안 입원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냥 속세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인데요. 이거는 예 응답자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예,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질문이 아까와는 좀 다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관한 이야기 또는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담 없이 털어놓아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받았던 사연입니다. 네. 사연자는 계속된 불합격으로 수험 생활이 길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정신과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용기는 없는데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해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위에 이미 정신과를 다니고 있던 지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인들 덕분에 정신과에 대한 이직은 괜찮았던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약을 복용하면 이제 나아지겠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안도감이 이제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창피해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하지 못하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의사 선생님이랑 공유하고, 이걸 공유를 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선생님들의 말들이 도움이랑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사연자분이 워낙 밝았다고 해요. 밝아서 얘가 무슨 우울증이야 이러면서 우울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우울증과 약 복용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놀란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이전이 이런 점이 오히려 남들이 볼 때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겁이 내는 친구들에게는 괜찮아, 이제 살고 보자, 한 번만 용기 내면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 저는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저는 대학생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좀 무기력한 하루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해? 왜 이렇게 졸린 눈이야? 약간 이런 얘기도 듣고, 저는 사실 별 생각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해서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좀 아파가지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한 몇 주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그냥 그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생각이긴 하죠. 그렇죠. 네, 많이 잘못했죠.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은 확실히 나아지는 면도 있고요. 뭐 안 나아지는 면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한 번만 용기 내면 곧 괜찮아질 거야, 맞는 말이고요. 이제 한 번 용기 내서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야죠. 약을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도 하지 않고요. 네, 꾸준히 먹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오히려 더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리고 약도 그 줄일 때 이제 먹다가 이 약은 줄여도 되겠네요 하면은 그 약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한 반알 정도만 빼고 그런 식으로 해요. 한 번에 다 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약도 본인이랑 맞는 거를 계속 찾아야 되죠? 네, 본인이랑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약을 잘못 먹고 살이 갑자기 확 찐 케이스거든요. 부작용도 있는 거네요. 사람마다 네. 다 다르니까. 약이 부작용 있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약은 살이 갑자기 찌기도 하고, 어떤 약은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인데, 제가 그걸 먹고 밤에, 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음식을 먹었대요.
그리고 막 배달 음식을 새벽 4시에 주문하고 그리고 아침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어나는 건 거죠. 새벽에 이제 막 배달 기사님이 문 두들기면 부모님이 막 와가지고 막 이거 너가 시켰니? 나중에 그러고 근데 음식은 맛있더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좀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저 스스로가 무섭더라고요. 그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제가 그렇게 그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고 기억이 나셨나요? 근데 약간 희미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졸피뎀 약 자체를 빼버리고 다른 그게 수면제거든요. 졸피뎀이 되게 효과 좋은 수면제인데 그 약을 빼고 이제 다른 약으로 대체를 했죠. 찾아가면서. 그 약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